그래서 이 전략에 집중합니다. 전략인데 어떤 전략이고 그 전략의 그 포인트는 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봤습니다. 우선 시대가 바뀌었다. 리더십도 바뀌었다. 과거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건 다 아시겠죠. 남성 위주입니다. 남성 위주. 거칠고 아주 강하고 강철 같은 남성 위주고, 그리고 위에는 권위가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은 복종을 해야 돼.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성공한 것들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냐? 왜 요즘 사람들은 나를 안 따라가? 이렇게 하면 계속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시대의 착오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사람은 잘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잘 안 바뀌잖아요. 사람 잘. 그래서 제가 병원 정신과 의사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냐?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 안 바뀝니다. 예, 안 바뀌죠. 저도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안 바뀐다는데 정신과 의사 그분들의 요즘의 중론은 바뀐다.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요즘은 하도 충격적인 일이 많아서 바뀐다. 사람이 바뀔 때는 어떨 때는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주 백병원의 정신과 의사 TV에도 가끔 나오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자기 경험에 따라 바뀌더라. 아주 강한 충격이죠. 강한 충격. 바뀐다. 그 다음에 일이 우선인 시대였죠, 과거에. 사실 저도 회사 근무하고 이럴 때 과거에 포스기 근무하고 이럴 때는 정말 집에 안 가고 포스코 비전 이거만 듣더라고. 6개월 동안 밤새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하등의 불만이 없었어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일을 하면서 즐겁고 또 포스코가 이렇게 해서 잘 되면 그게 국가를 위한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혀 불만이 없었는데 요즘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 작년에 제가 취업을 해가지고 직접 해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일단 6시 돼가지고 일 시키려고 하는데 다 없어요. 그냥 점점만 남아서 꾸실거리고 있어요. 좋다 내가 하마. 그리고 파워포인트 계속 이제 혼자 하는데 이게 됩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럼 누구 잘못이냐? 퇴근 시간 돼가지고 집에 간 그 사람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이게. 잘못을 따지면 사실 그렇죠. 그렇지만 시대가 바뀐 건 확실한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산다. 이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산다. 그리고 주말에 카톡 보냈다고 혼납니다, 이게. 주말에 내일 월요일 날, 일요일 날, 내일 무슨 보고서 어쩌고 해서 회신이 안 와요, 일단.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안 읽지?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거 신뢰다. 요즘 그렇게 안 한다. 도화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그래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왜? 학교에서는 통했어요. 학교에서는. 제자들한테는 그러면 이렇게. 왜? 학위가 걸려있고, 여러 가지 의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배워야 되니까. 근데 직장은 그게 아니고요. 요즘은 1대1이고, 동등한 파트너지. 위아래로 생각하는 거 통하지도 않고,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구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집단 중심이었습니다. 회식하고 하는 거 이런 그런 거 안 통하고요. 전혀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원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 칼같이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관계 위주고 갑질을 해도 밑에서 참아줬습니다. 근데 요즘 그거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남녀 평등이고 공동육아 시대입니다. 요즘. 그래서 옛날같이 남자는 돈 벌어오고 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가 평등의 시대고요. 일과 생활의 균형 이거 맞춰야 되고요. 저는 집에서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설거지 제가 다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제가 다 치우고 오기 전에 설거지 다 해놓고 왔습니다. 처음엔 이게 내가 좀 그렇지 않나 했는데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모든 주변 사람들, 내 자녀들부터 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을 그걸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 날 때 운동삼아 하는 것도 괜찮고
같이 사는데 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첫째 개인 중심이고 개인 성장, 개인의 이익, 개인의 발전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의 구성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너를 키워줄게, 너를 성장시켜줄게, 육성시켜줄게. 이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원들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적이고 법리적으로 갑질은 뭐 옛날 제가 하나의 사례만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우리가 하는 갑질 해외 다른 나라에서 갑질이 더 심각했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해외 다른 나라에서 갑질이 더 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이제 MZ 세대라고 이쪽 꼰대 세대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규정을 하는데 특히 세대의 차 나누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대차를 기업 경영에서 중시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기업마다 갑론을박이 있고 접근 방법이 두 개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자 같은 회사는요 세대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좋다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가치관 통일을 시켜준다.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아주 강한 교육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만약 그걸 공유하지 못하면 그 과정을 다 통과했는데도 그걸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세대 차이 이걸 전혀 중시하지 않는 게 있고요. 또 한쪽의 부류의 기업들은 세대차를 인정하고 이제 밑에 그 자라나는 세대를 좀 이해해 주자.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미국 기업들은 한 반반쯤 되는 거죠. 강한 드라이브를 해서 통일을 시켜주는 거. 너가 무슨 가치관을 갖고 들어왔어도 그거는 들어올 때 얘기고 들어왔으면 너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려면 가치관을 동일해라. 이렇게 아주 강한 드라이브 방식으로 가는 게 한 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그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윌리엄 쇼클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 누구냐면 실리콘밸리 만든 분이고요. 트랜지스터 기술 만든 분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입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MIT 박사에다가 노벨상도 받고 실리콘밸리도 서 그러니까 이분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쇼클리 세미컨덕터, 쇼클리 반도체 자기는 붙여가지고 그리고 석박사 한 60명을 뽑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번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전 사원 많은 갑질 중 하나만 소개합니다. 전 사원 IQ 테스트에서 IQ 130 이하는 불임 수술을 받아. 그럼 상상해 가세요 이게. 야, 이게 진짜 나는 구글 쳐보세요. 다 나와요, 이게. 나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서의 전화기에 도청장치를 달아놓고 혹시 누가 자기를 헐뜯지 않나 이거를 도청을 해가지고 헐뜯는 사람 해고를 시키고 60명 전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직원 60명 전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자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밀어붙였던 사람. 그래서 하도 이러니까 아니 박사 연구원들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8명 반기를 들고 뛰쳐나와서 반도체 회사를 따로 설립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오늘날의 인텔입니다. 그래서 인텔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분이 바로 윌리엄 쇼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질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뭐 다 갑질은 갑질이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선생님 같은 리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강한 마초 같은 리더 이런 리더들을 지향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수직적으로 가르치고
압박하고 박태선 회장님 배에서 가기 전에는 굉장히 마초 같은 스타일로 생각을 해서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막 친구같이 대해주시고 3시간 인터뷰는 30분은 우시더라고요. 막 어흥엉 우셔가지고 카메라맨이 같이 갔다가 막 민망, 야 이건 빼 이걸 아주 민망할 정도로 막 서러워서 복받쳐 오르고 막 그래서 전혀 뭐 이렇게 카리스마 같은 이런 걸 전혀 못 느꼈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압박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아직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게 압박하든가 벌을 주는데 이게 비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입니다. 뭐 벌을 일단 줘야죠. 잘못했으면. 그러나 그 상응하는 수준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이렇게 주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돈을 얻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뭐 그냥 교육 한 번 시켜서 끝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미국 기업들 중에 듀뽕이라는 회사를 들어갔더니 매뉴얼을 다 깔아놨어요. 이 매뉴얼이 이만큼 두꺼워요. 1000페이지 가깝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모든 전 직원 1년에 56시간 필수 교육을 시킵니다. 매뉴얼 교육. 그 매뉴얼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요. 2층 계단을 올라갈 때는 가드레일을 꼭 잡고 올라가라. 이걸 어기면 너는 해고다. 이것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다 가드레일 이걸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매해 반복. 그리고 코드 중에 바뀌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또 재교육을 시키고 팀장급 이상은 그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다가 이제 퇴직한 사람들 오비 모임을 했어요. 오비 모임을 해서 쫙 왔는데 계단 올 때 전부 거드레일 잡고 올라가는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해야 이 갑질이 없어져요. 그 정도로 해야 문제가 안 생겨요. 뭐 안전 문제부터 해가지고요. SH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교육하면 전혀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러나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리려면 화이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다 그 제약회사 판매할 때 뒷돈 주고 뭐 이렇게 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아주 단박에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엄청나게 강하게 코드를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어떤 리더가 바람직한 친구 같은 리더인데 친구